스승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념비적인 큰 건축물이나 사찰과 전통 가옥에 흔히 볼 수 있는 전판과 주련판이 있는데 특별한 어떤 내용이 담는 이유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공부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옥을 짓거나 사찰을 짓거나 하면 현판도 달고 주련도 이렇게 달죠. 근데 이 현판은 그 집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에 가면 대웅전, 칠성각, 이렇게 등등의 이름이 있죠. 경복궁에 가면 여기는 근정전, 동궁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동궁전 말고 또 무슨 전이 있죠? 대전, 동궁전, 중궁전, 이렇게 있죠. 현판을 다는 건 집의 이름을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집에 이름이 없으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게 무슨 집인가, 뭐 하는 집인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간판을 달듯이 현판을 다는 것은 그 집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별개의 에너지 작용을 또 합니다. 이름이 딱 붙는 순간 그 이름에 따라서 에너지 작용을 한다. 우리가 이름을 딱 지면 그 이름에 에너지 작용이 있듯이 현판을 딱 달면은 그 현판 이름에 맞게 그 터의 기운이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도원대학당 현판을 딱 붙이면 도원대학당으로서 에너지 작용을 하고, 저 안채 유심제라고 딱 붙이면 그 유심제에 맞는 에너지 작용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황덕궁이라고 이름을 딱 붙였는데 황덕궁이라고 현판을 하면 황덕궁에 맞는 에너지 작용을 합니다. 근데 성주신도 그만한 질량으로 자리를 하고 그 이름만큼 그 성주 에너지도 작용을 하고 터의 기운도 그 이름만큼 작용을 한다. 그래서 경복궁이라고 딱 이름을 붙이면 경복궁 이름만큼 궁궐 작용을 하는 겁니다. 덕수궁 하면 덕수궁에 맞게 작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잘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만약에 대충 지어서 불러도 될 거라면 경복궁이든 창덕궁이든 덕수궁이든 신경을 써서 지을 필요가 없겠죠. 그 나름대로의 기운에 맞게 좋은 이름을 지어서 이게 현판을 한 겁니다. 궁궐을 짓고 나서 이름을 붙일 때도 그 천문지리사들이 많은 분들이 고심을 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이걸로 쓰세요 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궁궐 이름을 지을 때는 많은 현자들이, 천문지리학자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이 현판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원대학당 이름도 제가 지었지만은 많은 고심 끝에 결정을 해서 지은 것입니다. 발음 오행도 보고, 보세요. 수리학적인 풀이도 보고 또 뜻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기운을 다 살펴서 황덕궁, 도원대학당, 또 유심제, 연화실 이런 이름들을 지은 것입니다.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천문지리를 공부했고 풍수지리도 공부했기 때문에 그 터의 기운까지도 살펴서 이름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안채 보면은 그 유심제라고 짓고 여기 사랑채 건물은 크지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보면 유심제가 건물이 오히려 작고 이 밖에 사랑채가 건물이 더 큽니다. 그런데 건물이 더 큰데도 연화실이라고 붙였죠. 그러면 이름에 따라 크기가 달라요. 자, 황덕궁은 집궁자인데 이 집궁자가 제일 큰 겁니다. 경복궁 할 때 궁자 쓰잖아요. 제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집관자라든가 집제자라든가 집당자가 서열적으로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관, 그 다음에 집제, 집당 이런 식으로 서열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도원대학당 건물이 더 큰데도 황덕궁에 비하면 에너지가 한 단계 낮은 거예요. 집 이름으로 볼 때. 그래요. 황덕궁이 더 큰 기운이고 그 다음에 도원대학당이 더 작은 기운이다. 그건 왜 그러냐면 서열 때문이에요. 그리고 궁이라는 글자하고 당이라는 글자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그러면 도원대학당은 강당이고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클지라도 에너지는 궁보다는 낮은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열에 맞추어서 황덕궁 또 도원대학당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도원대학당 집당자보다 더 낮은 집각자도 있고 집택자도 있고 집가자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자를 보면 집궁, 집전, 근정전 할 때 자, 서열을 그럼 한번 우리 공부해 볼까요? 궁전하죠. 궁은 전체 경복궁 제일 큰 거예요. 전체 이름이야. 덕수궁 전체 이름이에요. 제일 큰 이름. 창덕궁 전체 이름이야. 이 궁이 제일 큰 이름이고 그 다음에 집전자. 집전자는 궁 안에 대전, 중궁전, 동궁전 더 작은 의미죠. 그 다음에 전 다음에 집대자도 있고 집관자도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집대자 청와대라고 할 때 대자는 공공적인 정자를 집대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잘못 진 거예요. 지금 청와대라고 쓰면 안 됩니다. 공공적인 정자. 집관자는 성균관하죠. 공공적인 큰 공부하는 집. 저기 그 천안에 그 기념관 있죠. 독립기념관. 공공적인 공부하는 장소이거나 공공적인 큰 기관 이런 걸 관자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하로 이제 그 집제자를 쓰기도 하고 집당자를 쓰기도 하는데 여기는 서열이 비슷해요. 집제자나 집당자가 서열이 비슷하다. 그런데 집제자보다는 집당자가 공공장소, 공부하는 장소로서는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서당이다, 공부하는 데를 서당 아시죠? 학당이다, 서당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이유는 당자가 집제자보다는 공부하는 장소의 의미로서는 서열이 높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집제자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 거의 비슷하냐? 서제라고 하죠 보통.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원자, 집제자, 집당자, 집헌자 이것은 거의 공공장소로서 쓰이는 의미가 있고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당자를 쓸 수도 있고 공공장소를 집제자를 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서재다, 서원이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자를 쓸 수도 있고 등등의 이렇게 공공장소 공부하는 곳을 이렇게
집제자나 집당자를 써서 명칭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서열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집을 우리가 집가자를 쓰죠. 또 집택자를 쓰는데 사람이 사는 집을 집가자를 쓰고 그냥 집만 있는 것을 집택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지 개발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집을 다 지어놓으면 야 저기 인가가 있네. 응? 산속에도 사람이 살면 야 저기 인가가 있다 이러잖아. 집 가짜를 쓰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 그리고 그냥 집 자체로 있는 걸 집택자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같은 것 같은데 조금씩은 다 다르다. 우리 도원대학당도 공공장소로서 공부하는 집으로서 당자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판은 그 장소가 뭐 하는 집인지, 뭐 하는 장소인지, 예? 공부를 하는 집인지, 공공장소인지, 정치를 하는 곳인지 이것을 바로 드러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딱 봐도 여기는 사찰이구나, 여기는 공부하는 집이구나, 여기는 서당이구나 이렇게 금방 알 정도로 이름에 다 뜻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판은 첫째,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장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장소의 기운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 더 크게는 이 이름에 따라서 그 터의 기운이 달라진다. 근데 터가 명당터고 큰 터인 때는 궁자나 뭐 전자나 대웅전 하듯이 이런 그 큰 이름을 써도 좋으나 개인 집 지어놓고 궁자를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니며 집전자를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니다. 역시 집당자도 개인 집을 지어놓고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여기 윤당 회장님도 계신데 아호에 당호에 당자를 쓸 수 있는 건 큰 기운을 가진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리더자.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우리 임원 중에 당자를 받은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리더의 기운이 있음을 꼭 아셔야 돼요. 공익적으로 더 크게 살아야 되는 의미가 있다. 주택에도 당자는 공공의 의미가 있지만 아호에도 당자를 썼을 때는 더 공공으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현판이나 태코나 뭐 상호나 다 그 집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 기운도 가리키고 있으며 또 그 터에 맞게 이름이 지어질 때 그 에너지가 충만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주련이라는 것은 이 기둥에 이렇게 글이 써 있죠. 기둥에. 그러니까 기동주자에다 매달 연자를 써서 주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동주자에다 이렇게 매달 연자. 그래 기둥에 글을 매달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련이라고 하는데 이 주련은 일반 주택에도 주련을 달 수 있고 공공장소에도 주련을 달 수 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 주련을 달 경우에는 공공장소에 맞게 주련을 잘 글을 만들어서 써야 되고, 또 개인주택인 경우는 개인주택에 맞게 주련을 잘 써서 달아야 됩니다. 그 또한 에너지 작용을 한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면, 그 주련은 그 건물이 뭐 하는 장소이며 그 터는 어떤 터이며 어떤 이념과 목적과 어떤 그 터의 기운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주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절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조계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조계사 주련을 보면 부처님의 그 법문이라든가 부처님의 어떤 큰 이념을 담은 말씀을 거기에 적어놨어요. 어느 사찰이든. 조계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찰들도 다 부처님의 명언이라든가 법문이라든가 이런 걸 잘 새겨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글만 봐도 여기는 공부하는, 기도하는 사찰이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그 주련의 글이 얼마만큼 뜻이 깊고 좋으냐에 따라서 또 터의 기운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집은 잘 지어놨는데 주련이 글이 졸작이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의미도 맞지 않아. 그럼 이건 기운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 터에 맞게 주련의 글도 잘 설명되어 있어야 되며 이념도 설명되어 있어야 되며 목적도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터의 기운하고 건물의 기운하고 이 주련이 설명하고 있는 기운이 잘 맞아 떨어질 때 진짜 에너지가 삼합을 이루면서 좋은 작용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원대학당의 주련은 우리 이념이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만 찍었지 안 읽어봤죠? 한번 오늘이라도 이따 한번 읽어보세요. 이타 공복, 그리고 자아성장, 공복 실현 이런 게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념 외우는 분이 몇 분 안 되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외우도록 하세요. 여기 제일 마지막 연에는 사명실천 반본실현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우리의 이념과 목적과 우리의 깊은 뜻을 담아서 이 주련의 글을 다 써서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황덕궁에는 거기에 맞게 또 이 밑에 숙소에는 거기에 맞게 주련을 잘 써서 지금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련은 그 건물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이 장소의 이념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터의 목적이라든가 그 터를 관장하는 주체자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글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 사찰을 지었다면은 개인 그 주지 스님께서 어떤 이념을 가졌는지 그 글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이 여기를 와가지고 저 주련을 다 읽어보면 제 사상이나 제 이념이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주련만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판을 딱 보고 주련을 딱 읽어보면 이 건물은 어떤 건물, 이 도원대학당 태사 자운이라는 사람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고 앞으로 어떤 사상과 어떤 이념으로 노력하고 있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련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주택에는 주련을 붙이는 경우가 드물죠. 옛날에는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옛날에도 일반 서민들 집에는 주련이 거의 없습니다. 대감댁, 양반 가문, 대감댁, 벼슬아치, 이 아주 대골 같은 그 한옥을 가진 분들, 아주 대갑부, 또는 벼슬한 사람들이 집에다 이렇게 주련을 붙일 수 있었지 일반 서민들이 누구나 다 주련을 붙였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졌던 부호, 천석군, 만석군
부호를 누렸던 그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주련도 붙였지 일반 서민들이 주련을 다 달았던 건 아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계급 사회가 있어서 서민이나 상민이나 이렇게 소위 말하면 아시죠? 이렇게 양반 쌍놈이 있었잖아. 이런 그 서열이 있을 때는 일반 그 급수가 낮은 백성이 돈을 벌었다고 함부로 주련을 크게 집에다 달면 그냥 이 곤장 맞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양반이 경제를 이루고 권력을 가졌을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급수가 낮은 일반 상민이 집을 잘 지어놓고 함부로 주련을 달았다. 그러면 이건 끌려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정도로 이 주련에도 급수가 있고 서열이 있고 의미가 있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뭐 돈 있고 능력이 있어서 집을 잘 지어서 누가 단다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시대적 얘기까지 했느냐. 옛날 왕궁 또는 대감집 이런 집에서 또 사찰 이런 데서 큰 이념을 담아서 현판도 했고 또 이렇게 주련을 달아서 그 집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현판이며 주련의 의미가 있다. 근데 거기에는 서열도 좀 있고 기운도 있고 토의 기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옛날 조선시대고 지금에 와서는 그런 서열은 없고 토의 기운만 담아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